자, 눈을 쓰님의 옥조선을 엿보다 보겠습니다. 소설이에요. 고전 소설이고 내용이 좀 쉽습니다. 읽어보시면 뭐 연애 소설인 것 같아요. 애정 소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이 일반적인, 그리고 문장도 좀 쉽게 이렇게 되어 있고 등장인물을 막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편한 그런 소설로 볼 수 있겠어요. 내용을 바로 보시죠. 앞부분의 줄거리: 평안도 관찰사의 아들이 이게 이름이 안 나와 있고요.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평안도 관찰사의 아들이에요. 관기는 관에 소속된 기생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기생 공무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 관기인 자란과, 이제 얘가 옥조선이에요. 옥조선. 자란과 친밀하게 지내다가 한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는 둘의 관계를 걱정하며 아들을 불러 자란에 대한 의향을 묻습니다. 이걸 묻는 것만 봐도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아버지예요. 사실 일반적인 아버지면 이제 두드러 까가지고 네가 좀 제정신이냐, 기생한테 지금 네가 한눈 팔 때냐 뭐 이러면서 혼낼 텐데 아버지가 굉장히 좀 민주적인 아버지신가 봐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사내 대장부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아비라 해도 자식들아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순 없는 법이란다. 그러니 나도 마음대로 막을 수가 있겠느냐? 너와 자라니 정이 이미 돈독해져 헤어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아직 장가도 안 든 네가 그애와 함께 지냈다간 혼인하는 데 방해가 될까 염려되는구나. 일단 혼인은 안 됩니다. 왜냐면 기생은 천민이기 때문에. 얘는 양반이죠. 양반이 천민을 본처로 앉히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민은 그냥 이제 첩이죠. 첩 정도인데 중요한 건 아직 혼인을 안 했는데 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첩으로 들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약간 사귀면서 이렇게 있는 건데 혼인에 방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다만 남자가 첩을 두는 건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니 네가 만약 그 애를 사랑하여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사소한 일이 앞길에 방해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옛날에는 이제 그 가문의 영광 뭐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좋은 가문과 혼인을 하는 것이 또 중요했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책 잡힐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여자들은 이제 쳐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일반적일 텐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지금 아들의 입장을 잘 들어주고 있어요. 네 뜻에 따라 결정할 터이니 너는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하거라. 그러자 아들이 즉시 대답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어찌 불초자가 별것 아닌 기생계집 하나와 헤어지기 아쉬워 상사병으로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하시옵니까? 아, 말투 보세요. 예? 말하는 거 봐 지금. 예? 별것 아닌 기생계집 하나와 헤어지기 아쉬워할 것 같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비록 한때 눈이 현란하여 한눈을 팔았지만 이제 그 애를 버리고 돌아가기는 마치 해진 집신을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낡은 집신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가 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찌 연인해 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아버님께서는 다시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관찰사와 부인은 기뻤다. 우리 아이가 진짜 대장부로구나. 이렇게 해서 관찰사 일행이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앞부분은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 이름이 뭐야? 이름을 알 수가 없네. 아이고, 잠시만요. 관찰사. 아이고. 아들이 관기인 자란에게 전혀 미련이 없이 자란을 버리고, 과격하게 쓰겠습니다. 자란을 버리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미련도 없어요. 미련도 없어. 쓰레기다. 이렇게 해서 떠납니다. 이제 자라는 눈물을 삼키며 목이 메어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생이라는 게 선비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 관찰사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연연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를 지켜본 가명안의 관속과 비장들은 그 이제 그 뭐라 그래, 관리들이죠. 관리들은 그의 남다른 의연함에 탐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와 자란이 함께 생활한 지 5, 6년이고 그동안 하루도 서로 떨어져 본 일이 없었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이별을 하며 이렇게 쾌활하게 말을 하고 쉽게 떠날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사내 대장부네. 떠날 때는 떠날 줄 아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찰사는 평양 감사직을 마치고 대사원이 되어 조정으로 복귀했고
생도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점차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뭐야? 뭐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미처 몰랐다는 건가? 예, 맨날 이제 5년, 6년을 함께 있었으니까, 그죠? 예, 5년, 6년 함께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예, 그리워할 줄은 몰랐다는 건데 헤어지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감히 말이나 얼굴에 드러낼 수가 없었다. 그쵸? 이미 자기가 뭐 다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엄청 의연하게 사내 대장부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쿨하게 떠났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어떻게 말해. 자, 이런 즈음 감식과를 본다는 방이 다 붙었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의 한 종류. 그래서 과거를 본다. 과거 시험이 있다. 이런 방이 다 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으로 생은 친구 두셋과 함께 산사로 들어가 과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산사는 산에 있는 절이죠. 산사에 있던 어느 날 밤 친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생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홀로 일어나 뜰 앞을 서성였다. 발음 왜 이러냐. 때는 한겨울이고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시게 환한 데다가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밤이라 온갖 소리마저 찾아들었다. 이제 여기서 갑자기 그 여자가 귀신이 되어서 나타난다거나 뭐 이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생은 달을 바라보며 자란을 그리워하다 구슬픈 마음이 절로 일었다.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희한한 친구네요. 희한한 친구야. 그러나 밤은 아직 반이나 남아있었다. 급기야 그는 서있던 뜰에서 곧장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너무 급발진 아니야?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련도 없이 떠났죠. 그런데 점차 자란이 그리워짐. 그래서 자란을 만나기 위해 평양으로 떠남. 자,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다음 봅시다. 중략. 고생 끝에 평양에 도착한 생은 예전에 알던 구시라치, 벼슬아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신임 관찰사의 자제를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신임 관찰사 얘 아버지가 관찰사였는데 이제 떠났잖아 서울로 그죠? 그래서 새롭게 뭐 대사원이 됐잖아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운 관찰사가 왔겠지 그 새로운 관찰사의 자제를 모시고 있는 자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란은 관기니까 관에 속한 기생이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만난 후 둘이서 멀리 도망가서 정착하여 삽니다. 신기하네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신기하다. 어느 날 생은 자란의 권유로 3년간 과거 공부에 전념합니다. 이때 마침 나라에서 알성과를 치른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것도 이제 과거의 한 종류예요. 자란은 마침내 걸량을 준비하고 걸량은 식량입니다. 마른 식량, 뭐 이렇게 그 건조한 식량이죠. 어쨌든 식량을 준비하고 여행 채비를 단단히 하여 생에게 과거를 치러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생은 걸어서 서울에 올라와 성균관의 과장으로 들어갔다. 어가가 친히 행차하여 표제를 내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성균관에 와서 직접 그 시험 문제도 내고 뭐 채점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마 알성과일 거예요. 이게 알자가 아련하다 할 때 알자인데 뭐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임금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문제도 냈고 표제를 받은 생은 샘솟듯하는 생각을 일필휘지 요거 뜻 알아두세요. 일필휘지는 한 번에 글을 써내려감 뭐 이런 뜻입니다. 네, 한 번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쫙 썼다는 거죠. 일필휘지로 금세 다 써서 제출하고 나왔다. 방이 나오고 임금이 어좌에서 뜯어보게 하였더니 장원은 생이었다. 그래서 이제 생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거죠. 생의 아버지는 이조판서로서 어탑 앞에 입시에 있었다. 입시는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었다. 입시. 임금은 이조판서를 불러 물었습니다. 지금 장원을 한 자가 경의 자식인 것 같은데 다만 자기 아버지의 직함을 대사원이라고 썼으니 이 무슨 까닭인고. 왜냐면 얘는 자기 아빠가 대사원일 때 떠났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대사원인 줄 알고 쓴 거죠. 그러면서 시지를 꺼내 이조판서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시지는 시험지. 생의 아버지는 살펴보더니 자리에서 물러나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이 자는 신의 자식이 맞습니다.
3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산사에서 글을 읽다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필시 맹수에 물려 죽었거니 하고 절 뒤편에다 허장을 쓰고, 허장은 그 시체가 없는데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허장입니다. 허장을 쓰고 지금은 이미 탈상을 마쳤습니다. 탈상이라는 건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3년상 이런 걸 치르거든요. 예. 요새도 뭐 49제 이런 건 하긴 하죠. 예전에는 뭐 3일상을 하고 49제를 치르고 그 다음에 3년상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신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고 이 아이 하나뿐이었는데 재주와 품성이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천만 뜻밖의 자식을 잃고 나서 슬픈 심정이 지금도 여전하옵니다. 지금 이 시지를 보니 과연 제 아이의 필적이 맞사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신의 직함이 외람되기도 대세언이었기에 그렇게 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사료된다. 생각되옵니다. 하지만 이놈이 3년 동안 어디서 살다가 이번 시험에 응시했는지는 실로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참 신기한 일이라고 하여 곧바로 생을 불러들여 인견, 눈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네, 마주하다, 인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주하였다. 됐죠? 별 내용이 없죠? 그냥 그랬다. 예. 그랬고 그 이제 과거를 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장원급제하여 임금을 뵙고 아버지와 재회요. 뭐 뒤에 이제 재회를 하겠죠. 그래 어떻게 되겠어? 그럼 뭐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 그럼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여자 데리고 와서 뭐 잘 살았겠지 뭐 그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생의 부모는 생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속아 넘어갔다. 1번이네요.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속아 넘어간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죠. 생이 진짜로 그 여자를 자기가 그리워할 줄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생의 인물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아 쓰고 맥락을 고려하여 니은에 들어갈 말을 써라. 이 이야기에서 생은 다면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렇죠? 가까이 지낸 여인과 헤어지는 일을 집신을 버리는 일에 빗댔죠. 해진 집신이었죠. 해진 집신을 버리는 일에 빗댔고요. 야멸찬 성격. 또 그리운 년을 만나기 위해 안온한 생활을 포기하고 고난한 이 길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뭘까? 뭐의 가치를 숭상하는 거야? 애정? 사랑? 뭐 이런 거겠죠? 사랑의 가치를 숭상하는 인물. 이게 두 가지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고쳐 쓰고자 한다. 고쳐 쓰기 계획에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적절할 말을 써라. 눈을 쓸며 옥조선을 엿보다는 조선 후기의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다. 야담은 본격적인 소설에 비해 인물의 심리를 포함한 서사적 상황을 단순화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야담의 편찬자들은 서사적 상황의 입체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윤색하기도 하였다. 자, 고쳐쓰기, 그러니까 윗글을 고쳐쓰는 거죠. 윗글을. 자란과 냉정하게 이별하는 생을 의연하다고 칭찬하는 사람과 함께 생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생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언급하면 입체적인 관점이 드러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판. 그 다음에 생이 과장에 들어갔을 때 혹시나 하고 아버지를 찾는 장면을 추가하며 자신이 저지른 불효를 염두에 둔 채 뭐야 이건 조마조마? 뭐야 긴장된? 뭐 이런 거. 조마조마한 마음에 긴장된 표정을 묘사하면 입체적인 정서를 드러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